오늘 저희가 드릴 이슈는 좌충우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오늘로 99일째를 맞았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검사 13명을 선발하고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본연의 업무에 첫 발을 뗐습니다. 그런데 신임 검사 선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인물들을 선발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작 탈락자 명단에는 수사 경력에서 뛰어난 스펙을 가진 후보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소속으로 3, 4년 근무한 변호사,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의 법조인,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대기업과 고위공직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부장검사 등이 지원했지만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정기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 선발 과정과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편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뽑으려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수처 선발 검사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다는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공수처 검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수사 능력입니다.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비싼 전관 변호사를 내세우는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과거 대검 중수부는 수십 명의 조직화한 검사와 수십 년간 쌓아온 수사 기법, 디지털 포렌식과 자금 추적 등 수사를 지원하는 5, 60명의 수사관을 보유했는데요. 그런데도 대기업 회장이나 고위공직자 수사는 대규모 인력이 수개월 공을 들여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 검사 13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특별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제기됐는데요.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숙정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 관련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여당 의원들 변호도 맡았습니다. 허윤 검사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추천한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의 수석 대변인 출신입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로 대한변협 부회장을 지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장 비서관까지 추천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공수처의 주요 인사에 한 개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 조직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요. 취임 당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구성원을 선발하겠다는 김진욱 처장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만능 열쇠로 홍보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를 도입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수건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발언 태도를 가리켜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금과 옥조로 도입된 공수처인데요. 이번에 검사 선발 과정의 문제로 입길에 오르기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1월 현판식 때부터 이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입니다. 김진욱 처장과 함께 특정 정파에 속한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판을 제막해 뒷말을 낳았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공직자군에 해당하는 데다 외형적으로 정부기관인 듯한 모양새로 비칠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공식 출범부터 공수처의 독립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잦은 말실수와 부적절한 처신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의 장은 괜한 말실수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까봐 극도로 말을 아낍니다. 그런데 김 처장은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10분 안팎의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김 처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담 신청을 받아준 데다가 면담 당일 자신의 관용차로 에스코트해 황제 조사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다, 억울함을 들어주기 위해 주요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는데요. 친정부 성향인 이 지검
이지검장의 특혜성 조사를 둘러싸고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내놔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또 검찰과 기소 권한을 두고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표지가 빛이 바랄 정도로 오래된 형법 강론책을 들고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는 장면을 연출해 웃음을 샀는데요. 이지검장 황제 조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의도가 어떤 것이든 형법 강론을 든 공수처장의 사진 한 장이 세간의 농담 소재로 소비되면서 공수처의 무게감도 그만큼 떨어지게 됐습니다. 김 처장은 언론 공보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훈령을 준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훈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정된 겁니다. 독립된 공수처의 위상을 고려하면 행정부의 훈령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자체 공보 준칙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출근길에 공수처의 수사 역량 우려를 두고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13명의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 검사 13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공수처가 검찰개혁 퍼즐의 완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바람대로 신뢰와 공정의 중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잘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